다음에 29번은 울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울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1 6월 모의고사. 이것도 이제 우리 수물리 한번 해야죠. 자, 1번부터 보시면은 뭐 요거 의미 없고요. 동료한끼리. 2번도 의미 없고요. 3번도 의미 없고요. 3번 단지 제가 고3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 드리는데 이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요 식 자체를 x-1의 목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를 구할 때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항을 0으로 날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요거를 봤을 때는 그냥 1을 넣으면 알아서 이게 나머지가 나오겠구나, 대입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장착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고1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4번은 그냥 근각계소한 게 의미 없고요. 5번 문제는 그쵸, 요거는 대입을 최대한 이쁘게 여기에 있는 값들이 최대한 더럽지 않게,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0과 마이너스 1을 택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 이거 시뮬레이션 변형 의미 없고요. 7번 의미 없고요. 네, 8번은 뭐 요거 아마 x 같은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8번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풀립니다.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관점이 떠 있다면은 2022로 나눠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식을 2022의 목과 나머지 형태로 구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얘네들을 2022 플러스 2 이렇게 바꿔놓고요. 얘네들을 직접 전개를 했을 때 2022의 4제곱, 3제곱 뭐 이렇게 해서 개수들이 막 붙을 거예요. 근데 그 개수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쨌든 이 2022의 뭐 제곱수가 붙어 있다는 거는 2022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미 공통인수로 묶여요. 그러는 순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2022로 이 전체식을 묶고 싶었는데 이게 딱 부합하죠. 그래서 여기서 안 묶이는 게 끝에 있는 2의 4제곱, 그리고 여기에서는 2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있는 1. 그래서 얘네들의 3개의 합이 결국엔 나머지가 된다. 이런 관점도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의미 없죠. 요거는 뭐 치연에서 하는 거 뭐 국룰풀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1번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나머지 답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번은 제가 강조를 드렸죠. 12번에서 물론 요게 요 내용에서 안 쓰여도 문제가 풀리는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요 식의 허근을 언급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인수분해 일단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허근의 주인이 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이다 라는 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잘 쓰는데 결국에는 이 알파 베타가 방정식의 해다 라는 거는 대입을 해도 이 식이 성립한다, 이거를 많이 못 씁니다. 이거를 잘 써야지 요걸 응용하는 고난도 문제에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시면 이거랑 응용하는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올 텐데, 어쨌든 이거 근각계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요거 대입해서 이 방정식이 만족한다라는 이 식까지 쓰는 거, 이게 차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차수가 줄어들거든요. 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요 둘을 연립했을 때 지금 나온 게 2개 세트가 나오니까 하나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지 나머지도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뭐 요 정도의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4번은 14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14번은 이게 고3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자 얘랑 이 두 함수가 접하는 상태로 만나고 있죠. 그러면은 둘의 교점을 구하는 식, 즉 한 함수에서 한 함수를 뺐을 때 그 식이 무조건 중근 형태로 나와야 된다. 이거 이렇게 식 잡는 거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3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 기본기가 안 되면 고3 가서 고생하니까 이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뭐 이거 그냥 완전 유형적인, 이거 완전 내신틱한 문제죠. 이거 의미 크게 없고요. 자, 16번 같은 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나왔을 때 다항식에 대한 이 차수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 개수까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항등식의 개념이 쓰일 확률이 큽니다. 그 말인즉슨 진짜 개수 비교를 양변을 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식을 한번 나타내 보셨겠죠. 여기에다가 뭐 요런 형태로, 근데 요런 형태로 썼을 때 지금 보시면 요 뒤에 식 이게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는 뭐 2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0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4인 경우랑 Q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케이스를 쪼개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선 요 아래 경우가 맞습니다. 이 위에 경우가 왜 안 되냐, 요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항등식 개념이 적용이 됐을 때 Q형이 0이면은 얘가 상수항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차로 나눴어요. 근데 왼쪽에 3차야. 그럼 당연히 QX가 2차여야 되죠. 그럼 2차식 중에서도 Q0이 0이니까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쪽에서는 상수항이 발생 안 합니다. QX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좌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둘이 서로 같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눈에 보자마자 이게
보기 편하니까 이걸로 바로 가서 푸는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에서 허우적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항등식 개념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17번 문제는 사실 뭐 이거 복소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순허수일 때만 가능하니까 실수부가 0이 되고 요 허수만 살아남는 거, 요거 말고는 뭐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은 또 바로 마이너스 i 나오기 때문에 규칙상이 바로 잡혀요. 그 다음에 18번은 완전 기본적인 이차함수 해석인데 구간을 줬는데 구간의 양끝점이 아닌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거는 무조건 축이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상황,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축으로부터 가장 먼 곳인 마이너스 2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 그림 한번 그리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연습 안 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도형의 특징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게 다항식의 연산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딱 보자마자 도형의 특징, 이런 것들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쓰였던 도형의 특징은 역시나 반원이 나왔다 보니까 지름에 대해서 원의 한 점을 이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대신에 요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수선알바를 그었을 때 이게 수직 이등분,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또 닮음 관계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한 문자 A에 대해서 최대한 표현을 하시면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제가 어떻게 했냐, 요 직각삼각형에서 A에 대해서 요거 길이 한번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 4, 그 둘의 합이 요 반지름 길이 A랑 같다. 이렇게만 처리해주시면은 답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처리할 때 A에 대한 요 2차식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요거를 봤을 때 2차식 나왔어도 요 전체식을 A로 나눠가지고 A-A분의 1 요식 만들어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고식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로 나타내는 거, 요것도 좀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요거 꼭 연습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일단 되는데, 여기에서 좀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는 알파, 베타, 감마가 크기 순서가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둘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일 때 감마가 4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4가 되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에서 4가 근으로 갖게 됐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4 외의 항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껴있어야 된다.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중간에 껴버리고 더 작은 애들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마이너스 4가. 그래서 이쪽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처리할 때 꼭 요거 부등호 관계 처리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위배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 나올 수 있는 케이스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결국에는 또 계속 강조드리는 거, 함수의 교점을 방정식으로 해석해내는 거. 이게 인수분해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고3 과정에서 결국엔 핵심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기본기가 잘 쌓여있지 않으면 고3에서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fx랑 y는 x의 교점이 pq다, gx랑 x의 교점이 p다. 근데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fx랑 x를 뺐을 때 p랑 q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gx랑 x를 뺐을 때 이게 p에서 중근으로 만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y는 x 자체 위에 모든 점이 다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p, p, q, q, 근데 op랑 pq가 서로 길이가 같다고 하니까 y는 x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길이 그래서 0과 q의 중점이 p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이게 뭐 p랑 q가 둘 사이에 이 5가 껴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p의 x좌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양수라고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맞네요. 그래갖고 따로 p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최대값이 나오려면 당연히 양수 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가정을 깔아놓고 시작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q랑 p의 관계, 0과 q 사이에 이등분한 게 p가 된다 라는 관계에서 q랑 p의 관계 뽑아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형태로 식쭉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끝에 가서 자연스러운 판별식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된 형태, 두 함수의 교점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거 연습 꼭 잘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중요해요. 자, 22번은 뭐 이거는 3차 식 전개하는 거, 나중에 이거 2항계수 배우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정도. 23번은 뭐 이거 그냥 두근 중에 한 근 줬으니까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거. 뭐 대입 안 하셔도 되고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근각 계수관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24번은 그냥 직접 그냥 복수 잡고 하시면 되는 거라고 뭐 크게 의미 없고요. 25번은 진짜 이거를 얘로 나눠가지고 목하고 나머지 구해야 되는 문제라 이건 좀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2번 문제랑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거 근각 계수관계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제발 대입을 한 식을 제발
제발 써봐라. 이거 제발 써봐라. 이게 그럼 어떻게 쓰이냐? 뒤에 나오는 식, 요 식을 전개하게 됐을 때 이렇게 제곱식이랑 1차식이 섞이죠? 근데 제곱식 대신에 여기에 있는 1차식이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차수가 줄어요. 차수가 줄면은 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관계 써주시면은 K가 바로 편하게 나오니까 제발 이거 대입하는 관점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차수를 줄이는데 엄청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게 심지어 알파 세제곱이 나와도 이거를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으로 봐서 한 번 알파 제곱으로 줄여주고 또 알파 제곱이 나왔으니까 알파로 줄여주고 이게 계속 줄이는 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자 27번은 뭐 크게 의미 없죠. 이건 크게 의미 없고요. 부등식 이거는 뭐 잘 안 되신다면은 이런 거 이렇게 수직선상 그려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28번 문제도 제가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 이거는 고3 학생들도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차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항등식 개념이 쓰인다는 거 무조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fx, gx 왼쪽이 fx, gx 곱해져 있으니까 3차죠? 3차식이고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얘로 나누었을 때 요게 몫이 되고 뒤에 이게 된다. 지금 몫이 2차예요. 근데 여기 옆에 식이 3차야. 그러면 나누는 수가 1차여야겠죠? 그럼 fx의 최고차항이 2x 제곱이어야 돼서 상쇄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쪽 상수 보시면은 fx 2차고 xgx 2차예요. 근데 두 2차를 더했대. 근데 이게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차항이랑 1차항이 둘 다 소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fx의 최고차항 맞춰져 있으니 이거에 맞춰서 gx의 최고차항 마이너스 1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럼 gx의 또 1차 gx의 상수항이 k라고 났을 때 이거 x 곱해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fx의 또 다른 1차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서 개수 비교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물리면은 또 하나 또 이렇게 완성된 식에서 얘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니까 이 k가 또 식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k를 또 잡으시고 k를 잡으시면 또 요 식에 k 대입해서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m 값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항등식은 완전 이렇게 두 식이 똑같다. 그렇다면 차수도 똑같아야 되고 상황이 똑같아야 된다.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 완벽하게 좀 비교 분석해가지고 다 개수 맞춰주시는 거, 이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고1 과정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쓰이고 고3 최근 경영에서도 많이 쓰였다는 거, 항등식 개념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29번은 울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울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해설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O에서 BC 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서요. 요 길이가 2분의 x, 요 길이가 1이다 보니까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다. 처리해 주시면은 요 길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어서 높이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차피 넓이를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범위에 맞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결국엔 이 sx를 2차식으로 나타내주는 거, 요게 메인 포인트다 보니까 처리해 주시면은 어쨌든 방금 말한 첫 번째 닮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도 닮음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요 길이를 표현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요 길이를 얻게 되는데, 요 길이를 얻게 됐을 때 C에서 이 밑에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 중간에 요 길이가 껴있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 둘의 길이의 합의 절반값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요 길이는 여기에 매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길이는 어차피 1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요 길이 또 특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닮음을 도저히 못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삼각형에서 넓이 요 길이 2분의 x 알고 있고요. 요거 길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 피타고라스로 구해주시면은 넓이 값이 요걸 밑변으로 했을 때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랑 서로 같다. 그러면은 요 길이도 x에 대해서 표현이 되죠. 그럼 또다시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거랑 맞물려서 다시 요게 x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요거 2분의 x 구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나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풀었냐고요? 요게 있는 어느 방법으로도 풀지 않아서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튼 요거 문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0번 문제는 사실 심플해요. fx가 0 이하 2차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gx가 0 이상, 그래서 fx가 위로 볼록 gx가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왜냐면은 x축이 있는데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데 얘의 최대값과 얘의 최소값이 어떻게 맞닿겠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0에서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구간의 길이가 4짜리인 구간에 대해서 둘의 최대 최소값이 같게 대록하는 실수 k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래서 이게 그럼 이 축의 차이가 3이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구간의 길이가 4인 상황에서 한쪽이 4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왼쪽이 끝에 걸릴 때는 이 구간의 길이가 4가 되면서 여기가 3이 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벗어나면 이제 안 맞잖아요. 최대 최소가 여기도 똑같고요. 벗어나면 안 맞죠, 최대 최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은 뭐 fx는 f
O형 이게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 위에가 왜 왼쪽에 있냐 하필. 당연히 요 조건을 썼을 때 이게 결국에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랑 이차함수의 교점은 결국에는 두근의 합은 대칭축의 2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조건이 또 중요하게 쓰이죠. 이게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다는 축이 음수다라는 거를 지칭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이걸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무조건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0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수 쪽에 있는 게 F, 양수 쪽에 있는 게 G다 라고 해석해서 마지막은 각각의 식 중근 형태로 세워가지고 대입해서 쭉 계산하시면 마무리 된다는 거. 그래서 고1 문제도 사실 함수 해석적인 거 그런 게 막 엄청 딥한 건 없어요. 함수 추론이 좀 라이트하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 29번 같은 문제는 좀 많이 빡세요. 이게 도형이 좀 잘 보여야 돼가지고 뭐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막 눈에 띄거나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항상 함수 해석인 거 그리고 방정식에 해가 나왔으면은 방정식에다 대입해보는 거 그 다음에 항등식 개념 나왔을 때 항등식 실제 두 식이 완전히 같다는 걸 비교해볼 수 있다. 개수 비교할 수 있다라는 관점만 가져가시면 돼서 고1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이 한 92 정도 선에서 걸쳐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1 것도 한 92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미니멈 88이겠죠. 고2 시험도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